찰리와 초콜릿 공장. 8. 황금빛 초대장 또 발견되다. 바로 그날 저녁 신문에 네 번째 황금빛 초대장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신문은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오늘 2장의 초대장 발견, 남은 것은 단 1장. 저녁 식사 후 온 식구가 할아버지네 방에 모이자 조 할아버지가 말했다. 좋아, 이번엔 누군지 한번 들어보자꾸나. 눈이 나빴지만 안경을 사서 낄 형편이 아니었던 찰리 아빠는 신문을 거의 코에 붙이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3번째 초대장은 바이올렛 뷰리가드라는 여자아이가 발견했다. 이 행운의 여자아이를 인터뷰하려고 우리 기자들이 몰려갔을 때 뷰리가드 양 집은 이미 흥분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펑펑 터지는 카메라 프레쉬 소리는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고 사람들은 이 유명한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뷰리가드 양은 거실 의자에 올라서서 황금빛 초대장을 든 손을 높이 치켜들고는 마치 택시라도 불러 세울 듯이 마구 흔들어댔다. 뷰리가드 양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요란하게 껌을 씹고 있어서 아이가 하는 말을 전부 알아듣기는 힘들었다. 다음은 뷰리가드 양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전 항상 껌만 씹어요. 그러다 윙카씨의 황금빛 초대장 이야기를 듣고는 껌을 포기하고 초콜릿을 먹기 시작했죠. 물론 지금은 다시 껌을 씹어요. 전 정말 껌이 좋아요. 밥 먹을 때 빼고는 하루 종일 껌을 씹지요. 밥 먹을 때는 뱉어서 귀 뒤에다 붙여 안전하게 보관하죠. 잠시라도 이걸 씹지 못하면 불안해지거든요. 엄마는 껌을 짝짝 씹는 것이 숙녀답지 못하대요. 턱이 아래 위로 끊임없이 요란하게 움직이는 게 보기 흉하다나요? 하지만 도대체 엄마가 절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루 종일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대는 엄마는 턱이 뭐 아래 위로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나요? 바이올렛! 방 한 구석에서 뷰리가드 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뷰리가드 부인은 사람들에게 밟힐까봐 피아노 위로 올라가 있었다. 엄마 가만히 좀 계세요. 뷰리가드 양은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더니 계속 말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이 껌을 꼭 3개월째 씹고 있답니다. 이건 기록이에요. 저랑 제일 친한 코넬리아 프린츠 메텔이 세운 기록을 깬 거라고요. 그 앤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바로 이 껌인데요. 밤에는 침대다리 귀퉁이에 붙여놓고 자지요. 아침까지 말짱해요. 물론 처음에는 좀 딱딱한데 몇 번만 씹어주면 다시 부드러워진답니다. 세계 기록에 도전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하나씩 껌을 바꾸어 씹었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요. 왜 엘리베이터냐고요? 다 씹은 끈끈한 껌을 엘리베이터 단추에 붙여놓는 게 재미있거든요. 다음에 타는 사람이 단추를 누를 때 그 사람 손가락 끝에 껌이 묻잖아요. 히히. 얼마나 법석을 떠는지. 특히 비싼 장갑을 낀 여자들이 제일 우습다니까요. 아, 본론으로 돌아가서 전 윙카의 공장을 둘러보게 돼서 무척 기뻐요. 나중에 제가 평생 씹을 껌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와, 만세! 조세핀 할머니는 기사를 다 듣더니 말했다. 되먹지 못한 아이군. 조지아나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다. 저렇게 내 것만 씹어대는 아이는 결국 끝이 좋지 못해. 두고 봐요 글쎄. 찰리가 물었다. 4번째 아이는 누구예요? 아빠는 다시 신문에 코를 박고 들여다보면서 대답했다. 어디 보자. 아, 여기 있구나. 4번째 초대장의 주인공은 마이크 팁이라는 어린이다. 조세핀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보나마나 고약한 녀석일 게다.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자. 잠깐만요 어머니 마저 듣고 말씀하세요. 찰리의 엄마는 할머니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빠는 계속 신문을 읽어 내려갔다. 우리 기자들이 집으로 찾아갔을 때 TBC 내 집도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광분한 사람들로 난장판이었다. 하지만 행운을 잡은 마이크 TV는 소란스러운 분위기 탓인지 몹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마이크 군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이 바보들 내가 텔레비전 보는 게 안 보여요? 방해하지 말라고요. 9살 먹은 이 남자아이는 커다란 텔레비전 앞에 앉아 갱단들이 서로 기관총을 쏘아대는 영화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마이크 군은 온몸에 끈을 둘둘 감고 18개나 되는 갖가지 장난감 총을 달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가끔씩 펄쩍 뛰어오르며 이건 총 저건 총 번갈아 6발씩 쏘아댔다. 누군가가 뭐라고 묻기라도 하면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조용히 해요. 방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정말 대단해요. 전 이 프로를 매일매일 봐요. 총을 쏘지 않는 시시한 장면도 그냥 봐요. 난 갱 영화가 제일 좋아요. 정말 멋지잖아요. 특히 총을 빵빵 쏘고 칼을 휙휙 휘두르다가 하나, 둘, 셋 하고 주먹을 휘두를 땐 너무너무 신나요. 아, 전 저렇게 사는 게 소원이에요. 저런 게 진짜 인생이잖아요. 라고 말했다. 조세핀 할머니가 말을 가로채며 끼어들었다. 아,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구나. 조지아나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다. 누가 아니래요. 요즘 아이들은 다 저 모양인가 보죠. 요 며칠 사이에 신문에 난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찰리 아빠는 할머니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전부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조지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럼 이제 딱 한 장 남았구나. 조지아나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장담하지만 나머지 한 장도 분명히 어떤 못된 녀석에게 돌아갈 거예요. 9. 조 할아버지 모험을 하다.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온 찰리는 곧장 할아버지네 방으로 갔다. 깨어있는 사람은 조 할아버지뿐이었다. 쉿. 찰리를 본 조 할아버지는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찰리는 발꿈치를 들고 살살 걸어가 침대 옆에 섰다. 할아버지는 찰리에게 씩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한 손을 베개 밑으로 쑥 집어넣고 더듬기 시작했다. 손을 다시 빼내자 낡은 가죽 지갑이 빠져나왔다. 할아버지는 이불 밑에서 지갑을 열더니 거꾸로 들고 톡톡 털었다. 6펜스짜리 은화 한 입이 떨어졌다. 할아버지가 나지막한 소리로 속삭였다. 이 할애비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란다. 다른 식구들은 모를 거야. 이제 모험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어떠냐? 응? 대신 네가 날 도와주어야겠다. 찰리도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속삭였다. 할아버지, 정말 모험을 하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는 흥분한 나머지 침까지 튀겨가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나도 황금빛 초대장을 찾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단다. 자, 이 돈을 가지고 제일 가까운 가게로 달려가서 맨 처음 보이는 윙카의 초콜릿을 하나 사가지고 오너라. 은하를 받아든 찰리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갔다. 5분쯤 지나서 찰리가 돌아왔다. 샀니? 목소리는 죽였지만 할아버지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다. 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윙카의 깜짝 땅콩 크러치바를 내밀었다. 허리를 바짝 세우고 앉은 할아버지는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자, 이리 바짝 붙어 앉으렴. 같이 뜯어보자. 준비됐지? 네, 준비됐어요. 좋아. 네가 먼저 살짝 벗겨보렴. 아니, 할아버지가 돈을 내셨으니까 할아버지가 뜯으세요. 포장지를 만지작거리는 할아버지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너도 알지? 사실 우리가 그 초대장을 발견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건 무리다. 네, 알아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키득키득 웃으며 초조한 마음을 달랬다. 이제 벗겨보실래요, 할아버지? 알았다. 어느 쪽부터 뜯어야 할 것 같니? 저쪽이요. 조금만 벗겨보세요. 거의 보일 듯 말 듯하게요. 이렇게? 네, 이제 조금 더 벗겨보세요. 네가 마저 해라. 난 너무 떨려서 못하겠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직접 하셔야죠. 알았다, 알았어. 자, 뜯는다. 조 할아버지는 푹 초콜릿 포장을 뜯었다. 조 할아버지와 찰리는 포장지 속을 들여다보았다. 납작한 초콜릿뿐이었다. 다른 것은 없었다. 문득 이 모든 일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조 할아버지와 찰리는 깔깔거리며 한바탕 웃어젖혔다. 웃음소리에 깜짝 놀라 잠이 깬 조세핀 할머니가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조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요. 잠이나 다시 자구려.